안녕하세요. 저희는 가톨릭대학교 의예과의 학교장 추천 전형 21학번으로 입학한 김태환, 천성호라고 합니다. 저는 내신 시험에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6주, 못해도 5주 전에는 항상 시험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수학과학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 내내 조금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좀 임박했을 때 좀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은 제가 잠을 못 자면은 공부가 되게 안 되는 스타일이라 저는 무조건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매일 잤던 것 같아요. 저는 영어가 조금 약한 편이어가지고 이제 양도 많고 이제 외울 것도 많은 영어를 5주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과학이나 사회 같은 과목들을 이제 시작을 해서 그때가 3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면 관리 같은 경우는 저는 학교에서 졸지 않을 정도의 마지노선으로 수면 관리를 했었는데 5주 전부터 4주 전까지는 1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는 패턴을 유지를 했고, 그리고 3주 전부터 4주 전까지는 좀 그때는 힘을 줘서 2시 반에 수면을 해서 7시에 일어나는 패턴을 유지를 했고, 그리고 시험에 임박한 때는 이제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1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선 내신 시험은 학교별로 굉장히 스타일이 다르고 또 학교 안에서도 선생님별로 스타일이 굉장히 다를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로 부교재가 일단은 가장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소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부교재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이제 또 과목별로 특별한 공법이 있다면은 저는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이 있으면은 지문에 어떤 위치에 어떤 내용이 있다 이 정도를 숙지하는 정도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부교재와 교과서에 있는 서술형 문제들의 답을 최대한 암기를 해서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전 정말 특이한 공법을 사용을 했었는데, 부교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웬만하면은 학교 시험지에 나오는데, 이때 그 어려운 문제를 숫자가 바뀌어도 풀어낼 수 있기 위해서 그 문제 자체를 공식처럼 만들어서 그거를 시험장에 외워가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한 1, 2분 정도 만에 풀어낼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노트 정리는 전혀 하지 않았는데, 왜냐면은 제가 쓰는 거를 정리를 잘 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쓰는 시간도 아까워서 노트 정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과목별로 국어, 영어와 수학과학을 약간 다른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수학과학은 정리를 안 하는 대신에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고 들어가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해서 거의 엄청 많은 문제를 시험 기간 내내 꾸준히 풀면서 시험을 준비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는 암기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문이랑 그 자습서를 그냥 통으로 다 외우면서 시험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교과 성적의 서류라고 하면은 이제 자동봉진이랑 세특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동봉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자동봉진은 학교에서 그 자동봉진 쓸 기회를 얼마나 주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저희 학교는 자동봉진 쓸 기회를 많이 주는 편은 아니라서 저는 우선 최대한 많은 대외 활동에 참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그러니까 3학년 때 정말 쓸 게 없을 때는 온라인 클래스 5분짜리 영상에서 각종 의미 부여를 해서 자동봉진 항목 하나를 만들어냈던 기억도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든 그걸 채우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 세특은 이제 앞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해질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특을 크게 보면은 일단은 저는 2학년 때부터 세특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큰 흐름을 먼저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니까 2학년 때는 뭘 쓰고 그리고 3학년 때는 뭘 이렇게 써야겠다 해서 큰 주제를 잡아놨었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시험 기간에 선생님들께서 발표를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 그 항목 하나하나에 어떤 거를 채우겠다 그런 걸 계획을 해서 발표를 준비를 하고 내용을 채워놓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채워놓을까 그걸 생각을 할 때는 저는 웬만하면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좀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교과서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주제를
생각해 보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내신 외 서류는 선생님을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점은 동의하는데, 근데 저는 그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얻을 건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 자율활동이랑 진로활동은 일단 쓸 거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학교 뭐 행사나 강연회 이런 게 있으면은 거의 빠짐없이 다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해서 뭐 강연회가 열리면은 그거를 이제 제 진로인 의학 분야와 연결을 해서 유전자 제조학 기술에 대해서 뭐 보고서를 작성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을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동아리랑 봉사는 자신의 진로와 연결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봉사는 장애아동을 돕는 봉사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정규 동아리로는 화학실험 동아리,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의생명과학 동아리를 자율 동아리로 만들어서 거기에서도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특은 생기부에서 저는 되게 중요한 항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수업 시간에 배운 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자율적으로 이를 심화적인 내용까지 연결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중점에 두고 항상 세특을 작성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자면은 화학 시간에 산화환원 반응을 배우면은 그거를 이제 뭐 세포 호흡과 연결해서 거기에 있는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뭐 조사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정적분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는 그것을 활용한 의학 장비인 엑스선 CT에 대해서 뭐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획득을 채워 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항상 의사가 되겠다고 희망을 했기 때문에 제 진로와 맞는 봉사를 꾸준하게 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그 코로나로 기관이 폐쇄되기 전까지 그 매달 한 번씩은 꾸준히 그 장애 아동 보호기관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꾸준하게 110시간 정도 봉사 활동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런 봉사를 하면서 또 그 장애 아동들과 정도 많이 들었고 공감하는 능력도 많이 배운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을 자소서에 또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3학년 1학기 내신이 끝나고 저는 너무 신이 나서 여름방학 때 되게 열심히 놀았어요. 그래서 좀 자소서를 되게 소홀히 하다 보니까는 어느새 원서 쓰기 2주 전이 돼 있어서 전 그때부터 되게 다급하게 시작을 했는데, 뭐 다른 애들은 최종 점검하고 있을 시간에 저는 아직도 초고 쓰고 있으니까는 되게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주 전부터 쓰기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3학년 1학기 내신이 끝난 다음에 놀지 않고 바로 자소서를 쓰기 시작을 한다면 좀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좀 쓸 수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저도 자소서를 엄청 오래 준비한 건 아니었었는데요. 저는 자소서 1번은 사실 고2 2학기 때 논술 과목 시간에 자소서 1번 써오면 선생님께서 그 세특에 반영을 해주신다 그래서 그때 자소서 1번 초안을 작성해 봤었고요. 그리고 저도 본격적으로 자소서 준비를 한 거는 3학년 1학기 내신이 끝나고여서 그때부터였었는데, 사실 제가 3학년 1학기 내신이 끝나고 그때 약간 그 수학 모의고사에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맨날 하다가 저도 이제 원서 접수 2주 전부터 준비를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태안님께서는 자소서를 좀 빨리 준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했었는데, 이제 저같이 약간 멀티태스킹에 약한 사람들은 그냥 아예 이때는 자소서만 하는 기간 이렇게 정해놓고 그때는 아예 자소서만 집중하는 것도 오히려 괜찮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저는 자소서 관련해서 그 자소서 2번에서 제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썼던 그런 문단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랑 생명과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랑 그거를 짬뽕시켜서 제가 만든 실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엄청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면접 때, 저희 학교 면접 때 교수님께서 그걸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러니까 학종이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자소서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고 많이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는 자기 주도적인 역량이 좀 보여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스스로 자기가 교과서에 있는 어떤 내용을 보고 거기에서 추가적인 자신만의 생각을 해서 뭔가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가 무엇을 많이 알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은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역량적인 측면을 보여줘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교수님들이 보기에는 저희 같은 이제 갓 스물이 된 친구들은 아주 엄청 어려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수님이 어떤 학생을 뽑으신다 할 때 어떤 것을 많이 알고 있는 학생과 많이 알지는 않지만 이걸 어떤 내용을 주면은 빠르게 학습할 수 있고 그것을 빠르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모든 교수님이 다 후자의 학생을 뽑을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전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자소서라는 것 자체가 사실을 바탕으로 쓰는 거긴 한데, 사실만 쓰려고 하면은 막상 쓸 거리가 되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거를 바탕으로 하되 조금씩의 과장을 섞어서 최대한 잘 보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막 모든 문항을 다 약간 의학, 생명과학 이런 쪽으로만 쓰면은 되게 읽기 싫은 자소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대학이 수백 개의 자소서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좀 읽고 싶은 자소서가 되려면은 좀 대학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내용도 섞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의사와는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뭐 합창대회나 체육대회 이런 내용도 섞어주면서 좀 흥미로운 자소서를 만들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